북한의 최대 명절은 설도 추석도 아닙니다.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인 태양절과 광명성절인데요. 그런데 집권 4년을 맞도록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은 보통날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가오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북한에서는 광명성절이라고 부르던데 이 최대 명절로 이렇게 기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설 명절이나 추석이나 이런 게 이제 최대 명절이지만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첫 번째 최대 명절은 당연히 태양절 4월 15일. 그다음에 제가 말씀하신 그 광명성절 김정일이 태어난 날. 이 2월 달, 4월 달 이게 북한에서는 최대 명절입니다. 이것은 즉 북한 내에서 여러 가지 이 생일날 정치 행사도 많이 진행됐고 벌써 이틀, 3일 전에 백두산에서 또 이 불꽃놀이가 진행됐거든요.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국이 의미를 부여하고 행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절의 규모,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선물이 나오느냐. 주민들로서야 좋은 선물이 많이 나오면 그게 즐거운 명절이니까 정치적으로는 괴로워도 물질적으로는 즐거우니까 일단 이 최대 소위 그 최대 경사의 날을 애어른할 것 없이 기다리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명절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관습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사실 60년대 중반 이전만 해도 김일성의 생일은 하나의 휴일일 뿐이었지 무슨 그 국가적인 명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70년대 김정일이 올라서 가지고 김일성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경사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엔 또 이제 당에서 또 김정일의 생일을 또 기념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권력의 크기, 권력의 독점화가 심화되면서 이 명절이 정치화됐지. 그 전에는 이렇게 그것이 김일성이 언제 태어나는지 5, 60년대 초반까지는 잘 몰랐죠. 왜냐하면 중국도 대통령이나 호지명이나 베트남 생일은 기념 안 하거든요. 동상은 세우고 개인 숭배해도 북한은 동상 이런 상징물도 많이 만들지만. 이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아주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서 개인 숭배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생일을 명절로까지 지정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쵸. 이런 곳이 북한 말고 더 있을까요? 그 기념식을 하거나 뭔가 그 선물을 하거나 아이들을 동원해서 무슨 그 축하 공연을 하거나 이 정도는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을 칭송하는 노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저는 모르겠는데 한 70쯤 되신 분들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빨간 날로 이렇게 도장 꽝 박아가지고 그날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그 주민들 전체가 그렇게 명절로 하는 경우는 유래를 찾기 어렵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이들조차도 이날을 굉장히 특별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마다 그 사탕 과자 1kg짜리 한 봉지씩을 모든 아이들한테 일단 주거든요. 근데 이게 과자가 흔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누가 1kg에 사탕 넣고 과자 넣고 껌 넣고 이렇게 해서 줘봤자 별로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런 달짝지근한 과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날이 돼야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내내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월의 명절, 4월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그 2월의 명절과 4월의 명절을 기다리게 되죠. 굉장히 많이. 그러면 요즘도 그런 사탕, 과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잘 주어지는 지금도 건가요? 이게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최대의 그 과업이에요. 1년을 보내는데 2월의 명절과 4월의 명절에 아이들한테 그 사탕 과자 1kg씩 이렇게 그 집집마다 봉지를 들려서 보내고 그 받은 집에서는 이걸 잘 보관했다가 그날 되기 전에 애들이 먹을까 봐 받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생일날이 되면 그 꺼내서 이걸 그 앞에 사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하나씩 꺼내 먹는 게 원칙이죠. 물론 몰래 먹는 애들도 있지만. 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최고 지도자의 생일을 명절로 기념하면 기존에 있던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과는 어떻게 구분을 짓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신데. 북한에서 명절을 구분하는 방식이 이게 명절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회주의 명절 그리고
그 민속 명절,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명절을 국가적 명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민속 명절은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명절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어떤 그 일들이 있느냐면 4월에는 우리가 사실 뭐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할 설날이나 추석이 거기 배치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별로 혼동스럽지가 않은데 2월의 명절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2월에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김정일 생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음력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뭐 이러면 우리도 기꺼이 동의를 하죠. 네. 저쪽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날과 뭐 그 조선노동당을 창당했다든지, 그러니까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창건했다든지 하는 그런 날들이 이제 사회주의 명절에 들어가고, 우리가 명절로 지키는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하는 날들은 민속 명절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두죠. 소장님께서 스튜디오에 북한 달력을 직접 들고 나오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김정일 생일과 구정을 표시하는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 이제 잘 표시가 돼 있는데, 뭐 이 꼭대기 다 용화 장면들을 이제 넣어서 이걸 벽에 걸어놓으면 북한에서는 하나의 장식품이 됩니다. 예, 예. 카렌다가.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은 빨간 줄이 막 두 줄로 예, 가게 예.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건 연중 딱 두 개. 태양절 4월 15일하고 2월 16일밖에 없고, 네네. 바로 며칠 후가 이제 2월 19일 구정 명절인데 여기다 이제 설 명절이라고 쓰긴 썼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북한에서 이 음력설의 의미는 대단히 좀 약하다. 한때 또 없어졌었습니다. 네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없어졌다가 이게 봉건 유교 사상이다. 그래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지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신정을 대체로 설날 이렇게 말하지, 여기다 설명절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것을 이제 설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1월 1일 신정을 설날이라 그러고, 그날 김정은이 뭐 어린애들하고 같이 설맞이 모임도 하고 뭐 설맞이 공연해서 그건 신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구정을 설명절이라고 썼지만 북한 사람들이 아직 이 설날에 대한, 이 진짜 구정 명절에 대한 좀 이게 뭔가 이 관습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구정은 뭐 한때 없어지기까지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셨는데, 한때 그렇게 좀 천대받았던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배경은 이제 67년도에 이제 갑산파가 숙청당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정다산,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김일성의 주체사상, 유일사상이 최고인데 무슨 실학사상 뭐 이런 거나 내세우면서 봉건 유교사상을 끌어들이려 했다 하면서 숙청을 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10대 원칙이 나오고 유일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쓰던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것은 싹 없애라. 그건 봉건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가 그 자리에 또 끼어들어서 개인 숭배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농경사회에서 쓰던 전통적인 명절들이 이제 억눌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좀 설이나 추석 같은 민속 명절들이 좀 제값을 치르게 된 건가요? 여기 이제 89년인데요.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열린 바로 89년부터 평양에 봉수교회가 생기고, 또 추석, 그다음엔 설명절, 이제 음력설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과거 전통을 다 묵살하고 67년부터 77, 87, 한 20년 묵살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결코 통치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예. 인민들을 통치하고 소위 대남, 남북 관계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 이 개인 숭배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됐고, 좀 전통적인 것도 부분적으로는 활용하면서 가는 게 통치에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활은 시켰는데, 네네. 부활시켜 놓고 보니까 워낙 김일성의 태양절 뭐 이런 광명성절이 명절로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물러났던 사람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데는 지금도 지금 못 찾고 지금 뭔가 그 버벅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민속 명절보다는 그 사회주의 명절이 더 조금 예.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한데, 약간만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67년에 5월 25일에 5.25 교시라는 걸 김일성이 내리고, 그때 내세웠던 가치가 복고주의를 타도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 설명절이나 뭐 그 추석 풍습 이런 걸 다 없애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민간으로 내려가 보면 그게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고,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 집에서는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국가적으로는 전혀 이걸 기념하지 않았고, 네네. 또 그날이 휴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갔는데, 재미있는 건 그 시절에 우리도
이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중과세 방지라는 거를 국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 음력설하고 양력설이 있는데 1월 1일 양력설 신정을 세웠으면 음력설을 세지 말자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중과세 방지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빨리 국민들한테 항복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안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음력설을 빨리 되살려냈는데 그리고 뭐 음력설을 주민들이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강하게 반대하진 않았지만 공무원들은 그때 아마 압력을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89년 그 당시부터 이렇게 남북한이 조금씩 교류하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 풍조를 받아들여서 음력설을 되살아나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음력설을 정식으로 휴일로 인정을 해준 게 아니고 대휴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음력설이 노동해야 되는 날인데 이 수령님 덕분에 하루 쉬었으니까 그 주변의 일요일을 그러니까 대신 휴가라니까 그날 원래 휴식해야 되는 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 일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에 그러니까 이 양력설을 지내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부터 음력설을 기본 설명절로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휴식일을 3일로 늘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공장에 다 서 있을 때라 뭐 하루 쉬나 3일 쉬나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음력설을 띄우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영화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띄우긴 합니다. 근데 이미 정말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그날을 명절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되살아나는 데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까지 되살아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 민속 명절도 그때 그 최고 지도자 입맛에 맞춰서 좀 조금 그 달라지죠. 대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또 북한이 기념일을 조작하기도 한다 이런 네네.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그 정규군 창설 뭐 네네. 이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1948년 2월 8일에 아직 북한이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안 만들었습니다. 이게 9월 9일 날 만들 거니까 아직 멀었는데 네. 그때 조선인민군을 창설해요. 그래서 군대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28 기념일을 굉장히 기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념을 하느냐 하면 1978년 2월 8일까지 기념을 합니다. 딱 30주년 그 기념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조선인민군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김일성 주석이 어린 시절에 20살 때 만주에서 뭐 그러니까 그 친구들 데리고 뭐 이렇게 저항운동을 했는데 그거를 조선인민군의 기원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1978년 4월 25일에 그러니까 그 해에는 조선인민군 창설을 2번 기념합니다. 2월 8일 날 하고 30주년.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1932년부터 기념해야 돼. 그래서 그 78년 4월 25일에 갑자기 46주년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그 28 기념일을 다시 챙기는 걸 보니까 이게 정규군, 그 인민군대에다가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은 다 태양절, 광명설절,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태양절이라는 용어 없었고요. 그날이 명절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로 만들어지고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94년에 사망했잖아요. 3년 뒤, 그 97년, 그때부터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정식으로. 그리고 그 김정일 사망 이후에 광명성절,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단계별로 보면 처음에는 그냥 임시공휴일처럼 별로 기념도 안 하다가 그다음에 임시공휴일처럼 하루씩 기념하다가 70년대에 들어가면 이날을 이제 법정 공휴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호칭을 붙였다가 태양절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 과정을 그대로 그 아들의 생일도 거쳐갑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도 그런 단계로 거쳐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김정은의 생일이 그냥 보통 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단계를 밟아갈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뭐 3년상을 지난해 이제 12월 17일 날 3년상을 치렀고 결국 그때 탈상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생일, 뭐 김정일 생일, 뭐 이게 생일이 많은데다가 또 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 또 생일까지 기념하려다 보면 이게 북한 사람들이 사실 고달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이름을 또 뭐 할아버지는 태양절, 뭐 아버지는 광명성절, 뭐 좋은 이름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아마 김정은이 생일은 뭐 은하수절이라든지 뭐라고 지을지 좀 이름도 고민이겠네요. 네, 이름도 예. 고민이고 좀 괜찮은 이름 찾아야 되는데 이름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뭐 작은 북한이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김정은의 생일은 적어도 앞으로도 한 1, 2년 정도 더 안수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등장했을 때 김일성 생일도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뭐 처음부터 태양절이 아니라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오면서 정치적 범위가 이게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김정은의 생일 역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빨간 글자를 태양절 216하고 똑같이 쓰고 한다 보면 인민들이 북한 사람들의 그 정서 속에는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저게 뭐 나이도 한참 어린 거지 저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쓰네 이런 비난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더 유리하다. 김정일도 그랬단 말이죠. 처음에 초상화도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과잉 충성해서 올리니까 또 김정일이 내리라 그러면 내렸다가 뭐 생일도 쉬었다가 또 그다음에 또 쉬지 말라 그랬다. 이게 뭐 들쭉날쭉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도 눈치를 봐가면서 아마 눈치를 봐가면서 생일을 요 빨간 글자를 집어넣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한편 김일성의 생일은 4월 15일인데 북한 주민들이 4월을 가장 힘들어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4월을 이제 힘들어하는 게 예. 이게 이제 4월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또 4월이 이제 위생월간이다. 그래가지고 뭐 위생검열이 많습니다. 네네. 북한의 위생검열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옷을 막 학교에 이제 교실에 그 위생검열단이 나와서 전부 학생들에게 옷 벗으라 그래서 20호 이를 검열할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가 한 마리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처녀 선생님이었는데 이 한 마리 나오면은 그 이제 군, 시 이런 데서 간부들이 나와서 이제 위생검열단을 데리고 오면 다 뒤지는데 이가 딱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 난로에다 또 내볼 갖다 비치면 이가 이제 벌벌 기어 올라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검열단이 딱 나가면서 아주 인상을 쓰고 나가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처녀 선생님 보고 너무 책임지셔. 그냥 그 처녀 선생님 거기서부터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생월간이다 보니까 4월 15일에 맞춰서 이걸 하기 때문에 좀 괴로운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것은 뭐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마을, 구역 이런 위생에서 청소하고 뭐 닦아내고 심지어 뭐 김일성 동상 그 주변도 또 새벽까지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괴롭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오늘 북한의 뭐 기념일, 명절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 외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빨간 날도 있습니까? 네, 이게 아마 북한에 어린이날이 있어요. 뭐 어머니날이 있어요. 스승의 날이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5월 달 되면 그런 기념일들이 쭉 줄 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라고 해서 그날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단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6월 1일하고 6월 6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6월 6일이 그 소년단 창건일이고 6월 1일이 아동절이에요. 그래서 그 아동절과 6월 6일 그날에 뭐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은 주로 6월 6일 날 뭐 운동회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같이 즐겁게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6월 1일 날은 소년단 이 이렇게 뭐 그 소년단에 가입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 어린이날이랑 비교해서 보면 그래도 가장 비슷한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머니날이 없었는데 이게 2012년에 만들었어요, 북한이. 예. 그래서 그 2012년 11월 16일이 처음으로 어머니날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그 어머니날이 나와요. 그러니까 11월 16일. 그러니까 왜 11월에 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기 나오네, 달력에. 네. 어머니날이라고 새로 2012년 생겼고 빨간 날로 돼 또 있네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생긴 게 이제 항공절. 네.
그 항공사랑 비행기사랑 뭐 어머니가 네. 새로 몇 개 빨간 날짜가 항공절 같은 거는 그냥 들어왔습니다. 기념일이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날은 이렇게 우리한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인데 왜 11월 16일로 했는지는 설명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11월 16일 날이 그 어머니 날로 기념일로 정해져서 꽤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뭐 전국 어머니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조금 기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스승의 날은 딱히 없는데 그러니까 언제가 스승의 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물어보면 아마 선생님 생일이 스승의 날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담임 선생님 혹은 뭐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생일을 지나면 그냥 안 지나고 뭐 이렇게 선물 마련하고 가는 걸 보면 그날이 스승의 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들을 북한에서 날짜가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도 다 기념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북한의 기념일 또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북한 당시의 최고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 그리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